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몇 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만약에 그 일만 아니었다면 벌써 결혼식을 올렸겠네요. 그 일은 우리가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졌지만 편의상 남친이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회사가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우리는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물론 양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거든요. 니들이 알아본다는 아파트가 무슨 동에 있는 거지? 아마 거기가 땡땡동일 거예요. 땡땡동? 그래 알았다. 예비 시어머니가 수첩에 제가 말한 동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둘을 불러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물어보니 그 땡땡동이 니들한테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니깐 반드시 그 동네에다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 생각이긴 한데 우선 가격이랑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뭐 할 것도 없어. 무조건 그 동네로 해야 한다. 예비 시어머니가 어찌나 강조를 하던지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땡땡동에 신혼집을 구했고요. 다행히 우리가 벌어놓은 돈과 양가 집안에서 조금씩 보태준 돈까지 합하고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 날짜가 결혼식 날보다 몇 달 앞이었기에 결혼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살겠다고 양가에 말을 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니만 며칠 후에 우리를 앉혀놓고 다시 말을 했어요. 우선 혜수 너부터 들어가서 살고 우철이 너는 결혼 후에 들어가도록 해라. 네? 집도 회사 근처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그래야 한다. 무조건 혜수 너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어. 우철이는 계속해서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뭐가 불만이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어찌나 완강하게 말을 하던지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 없는 자리에서 남친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만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혹시 자기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 아, 그게 이제는 자기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사실 엄마가 믿고 따르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 보살님이 결혼 전에 나는 절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대. 그니까 한마디로 부정 탄다고 했다나 봐. 뭐? 그럼 설마 점쟁이 말만 믿고 그러는 거야?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친도 그 보살을 굳건하게 믿는 듯 했는데요. 제 말에 버럭한 채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보살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 사실 옛날부터 내가 잔병치레가 엄청 많았는데 보살님이 항상 보살펴줘서 지금껏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게 된 거거든. 그니까 앞으로는 보살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껏 그런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한 거야? 난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 그리고 보살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말이야.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남친은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꿈을 하나 꿨는데 할머니가 신혼집으로 들어와서는 남친 짐을 마구마구 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 짐은 왜 싸고 있어?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라. 얼른 짐 싸서 밖에다 내놔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묻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남친 집만 골라서 싸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런 할머니를 말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아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별일 없지? 할머니는 왜? 아니, 꿈에 할머니가 보이길래 혹시 다 안 좋아지셨나 해서. 괜찮아. 어제는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 할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지내고 계셨거든요. 오늘 회사 끝나고 잠깐 들를게. 힘들 텐데 뭐하러 그래? 갑자기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갈 때 할머니 좋아하는 과일 좀 사갈게.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 본가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기에 제가 부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그냥 결혼 전까지 여기 들어와서 살까? 사실 나 혼자 신혼집에 있을 이유도 없고 말이야. 내가 사부인한테 들어보니 너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달 살아야 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그니깐 그냥 사부인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 회사도 가깝고 하니까 너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내가 들어보니 우리 시어머니 점쟁이 말만 듣고 그러나 보더라고. 뭐? 점쟁이? 보살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데 난 익숙치가 않아서 좀 그렇네. 근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우철 씨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보살이 결혼 전에 절대 신혼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다는데 진짜 한 번을 안 찾아오는 거 있지? 그 정도야? 미신 많이 믿어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엄마가 걱정스레 중얼거렸어요. 굳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가족들이 다들 미신을 너무 믿는 것 같더라고. 미신 믿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쩜 감쪽같이 숨겼나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철 씨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 보살이 그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까지 했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말아. 미신이라고는 해도 나쁜 액을 막느라 그런 걸 텐데 우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한동안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따라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시다며 일찍 잠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엄마가 울면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는데요. 지난밤 피곤하시다고 하긴 했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멀쩡해 보이셨거든요. 아마도 할머니는 당신이 떠나실 걸 미리 알고 제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만약 전날 할머니 꿈을 꾸지 않았다면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놀란 제가 남친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는데요. 우철 씨,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제가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우선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 뜻 못 알아들었어?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뭘 기다리고 있어? 그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보라고.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남친이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눈물, 콧물 범벅인 상태였음에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제가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주차장이지. 곧 장례식장 정해질 텐데 거기로 가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그때쯤 저는 남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까. 나도 알아. 아는데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가고 그러면 큰일 난대. 뭐?
그럼 지금 나보고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말란 말이야? 누가 그래? 그 보살인 가는 사람이 그래?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봐.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니까? 근데 보살님이 아주 심각하게 엄마한테 말했다잖아. 우리 둘 다 절대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고. 아마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생각해봐. 어떤 할머니가 손녀 잘못되길 바라겠어? 남친이 계속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었습니다. 야, 너 정신 나간 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너는 니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보살인가 하는 그 인간이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생각이냐?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자기가 지금 슬픈 건 알겠는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재수없게. 전화 끊어. 그리고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다고 그러고 있었으니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난 할머니 장례식장에 갈 거니까 우리 그냥 파혼하자. 무슨 이런 정신 나간 집구석이 다 있어.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어이없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 장례식장이 정해져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우리 예비 사위는 언제 오는 거야? 예비 사위는 무슨 예비 사위야. 엄마, 그 인간 얘기는 하지도 마. 할머니 가시는 길에 그 인간 얼굴 떠올리기도 싫으니까.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뭔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암튼 나 결혼 안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내가 할머니 영정사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우리 결혼 막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꿈에서 할머니가 그 인간 짐을 쌀 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니까. 그 인간이 글쎄 무당의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안 오겠대. 난 무당 말만 믿고 저런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 보니 그거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뭐? 무당이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할머니 장례식인데도? 결혼 앞두고 부정탄다나 뭐래나 암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 이제 보니 우리 할머니가 손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막은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 제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갑작스레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 남친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자기야,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어대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장부터 다 예약해놨는데 파혼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파혼이 문제야? 너 참 대단하다. 어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말을 하고 있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기, 그게 말이야. 보살님이 자기가 장례식장에 오래 있다 와서 당분간 만나면 안 된대. 물론 나도 당장 뛰어가서 자기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안 된다고 하는 걸 어쩌겠어.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도 그렇고 너네 집안도 그렇고 그 미신에 미쳐 산다는 걸 1년 넘게 왜 숨긴 거야? 진작에 네 정체를 알았으면 너랑 결혼한다는 말 꺼내지도 않았어. 내 정체가 뭐가 어쨌다는 거야? 암튼 지금 자기가 흥분한 상태라 파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 가라앉히고 결혼 예정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미쳤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 지금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이 끼쳐. 그럼 결혼식장부터 집까지 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결혼식장이야. 위약금 물고 취소하면 되는 거고 집은 네가 보탠 만큼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 부모님이 그만큼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장인 장모님도 우리가 파혼하는 거 허락했단 말이야? 누가 네 장인 장모야? 암튼 난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전화 끊자.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전남친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전남친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문까지 잠근 채 차창 밖에 서 있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내려서 말하고 싶은데
당분간 절대 자기 만나지 말라고 해서 내릴 수가 없어. 암튼 자기랑 나는 천생연분이라 꼭 결혼해야 한대. 자기랑 헤어지면 나 단명할지도 모른대. 그니까 제발 파혼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전 남친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는데요. 내가 미쳤냐? 그럼 미친 집구석에 시집가게? 왜? 내가 네 액바지라도 된다고 했나 보네? 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살아있는 부적이나 마찬가지여서 자기랑 같이 있으면 액을 쫓아내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대. 그니까 난 무슨 일 있어도 자기랑 결혼해야 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안 그럼 나 진짜 단명한데.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파혼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전 남친이 전 남친 엄마와 보살인가 하는 그 사람까지 대동하고는 찾아오기까지 했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신혼집은 이미 구입한 거라 부모님이 돈을 도와주신 덕분에 전 남친이 낸 만큼 돌려주고 우여곡절 끝에 파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랍니다. 그 사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니죠, 마음 따뜻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전 남친이었어요. 혜수야, 제발 전화 끊지 마. 다른 게 아니라 나 너랑 헤어진 뒤로 지금껏 여자도 못 만나고 완전 폐인처럼 살고 있어. 그 보살님이 그러는데 너랑 결혼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사실 말이야, 너랑 파혼하고 그 액을 막아보려고 굿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아무 소용도 없었어. 근데 너랑 다시 만나면 앞으로 앞날이 뻥 뚫릴 거래. 그리고 혹시 너 그 아파트 팔았어? 내가 아파트를 팔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이야. 보살님 말로는 네가 아파트 안 팔았을 거라고 하던데. 그 아파트 지금 엄청 많이 올랐지. 거봐, 그게 다 내 덕이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 그만 끊어라. 오늘 아주 재수가 온 붙었네. 저기 혜수야,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말이야. 내가 보니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던데 그게 다 내 덕이긴 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으면 둘이 나눴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오른 가격 중 얼마라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실 내가 굿도 주기적으로 해야 생명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서 말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 뒤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절대 받고 있지 않답니다. 저런 인간과 결혼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기만 하네요. 그때 파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만 든답니다.